여러분,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직접 약장수를 자처하며 공식적인 약가 할인 플랫폼을 런칭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 트럼프 RX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부터 다가올 11월 중간 선거까지 주가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값을 몇 푼 깎아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 시장의 거대한 돈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아침 일찍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의약품 가격 비교 사이트인 트럼프 RX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간 정부 공인 약 판매 사이트가 탄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는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복지 정책 같지만 그 이면에는 관세와 투자 유치, 강력한 규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트럼프 특유의 경제 전략이 녹아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사건을 그저 약값 내리면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단순 뉴스로만 보고 있지만 월가의 큰손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이제 트럼프 RX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며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RX는 정부가 직접 약을 창고에 쌓아두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최저가로 약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약가 비교 포털입니다. 마치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를 검색하듯 환자가 약 이름을 검색하면 가장 저렴한 제약사나 약국으로 직접 연결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트 런칭의 선봉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약물인 오피픽과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들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보험 없이 사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던 비싼 약들이 트럼프 RX에서는 월 199달러, 약 28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기존 가격 대비 무려 80% 가까이 저렴해진 것인데 이 파격적인 숫자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 마법 같은 할인 혜택이 오직 현금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미국 인구의 약 92%는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미 보험사가 협상해둔 가격으로 약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코페이 본인 부담금은 보통 몇십 달러 수준인데 트럼프 RX의 199달러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비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등 월가 분석가들은 실제 제약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기도 하며 시장의 과열을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는 이 정책에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쳐 봅시다. 트럼프 RX의 본질은 단순히 약을 파는 쇼핑몰이 아니라 제약사들을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한 거대한 협상 플랫폼입니다. 트럼프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제약사들이 알아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압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원래 100원 하던 수입 원가가 관세 때문에 200원이 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채찍과 함께 미국 내 공장 투자 시 3년간 관세 면제라는 달콤한 당근을 제시하며 제약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RX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관세 유예와 정부 공인 신뢰도라는 엄청난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이어 비만 치료제의 강자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도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자 줄줄이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참여 기업들에게는 신약 출시의 핵심인 FDA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파격적인 패스트 트랙 혜택까지 약속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이토록 제약사들을 거세게 몰아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PBM이라 불리는 미국 의료계의 불투명한 중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하며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는데 이것이 미국 약값이 비싼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이 검은 공생관계를 깨기 위해 PBM의 리베이트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춘
코스트 플러스 약국 모델을 국가 단위의 플랫폼으로 확장한 혁신적인 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최혜국 대우 너어 프레임을 통해 미국 밖의 글로벌 약가 시장에도 엄청난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약값을 내리는 만큼 다른 국가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정치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파급 효과는 공급망에서도 나타나는데 제약사들이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약을 만들어 보내는 프론트로딩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작년 아일랜드의 의약품 생산량이 무려 41%나 급증한 이유는 관세가 발동되기 전에 미국 창고를 미리 채워두려는 절박한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미 보낸 재고가 넘쳐나면서 글로벌 생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하나가 전 세계 공장 가동률을 뒤흔드는 공급망의 정치화가 현실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제약 바이오 주식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를 떨게 만드는 공포의 정체는 바로 한국산 의약품에도 최대 25%의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트럼프의 돌발 발언입니다. 만약 실제로 관세 폭탄이 터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미국 바이어들이 인도산으로 눈을 돌리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뒤에는 언제나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추진하는 바이오 보안법을 통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퇴출입니다. 세계적인 중국 기업 우시앱텍 등이 미국 시장에서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그 거대한 빈자리를 차지할 가장 강력한 후보가 한국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발빠르게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하며 메이드 인 USA 조건을 충족해 관세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영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약과 효능은 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도 트럼프의 약가 인하 명분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품을 가졌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중간상인 PBM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하는 직판망을 이미 구축하여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묘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은 관세라는 리스크와 중국 퇴출에 따른 반사 이익 사이에서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하며 승자를 가려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왜 이 시점에 트럼프 RX를 그토록 강하게 밀어붙였는지 그 정치적 배경인 2026년 중간 선거를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권으로 생활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증명해야 하며 그 핵심 타겟이 바로 비싼 의료비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이기에 처방약 가격을 300%에서 60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은 표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설령 실제 체감 혜택이 적더라도 트럼프 RX 사이트의 349달러가 149달러가 됐다는 시각적인 숫자는 정치 마케팅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RX가 실질적인 의료 정책이라기보다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상징물에 가깝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상징이 실물 주가를 움직인다는 사실은 트럼프 RX 런칭 직후 일본 제약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사례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 이슈를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가 실질적인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4가지 핵심 변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100% 관세가 실제로 발동되는 시점과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제약주 전체의 충격 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일부 품목에 한정된 트럼프 RX의 가격 정책이 더 많은 약으로 확대될 경우 제약사들의 마진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노동부의 PBM 투명성 규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CVS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거대 기업들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수는 2026년 중간 선거의 결과이며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의 이러한 압박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제약사들의 미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지 가장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정책 리스크에 취약하며
반대로 매출 지역이 전 세계로 분산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면에서도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유권자 체감도가 높아 트럼프 RX의 주된 타겟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희귀 질환 치료제나 항암제 같은 스페셜티 영역은 정책적 가격인 하합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위치 또한 결정적인 요소인데, 화이자처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회사들은 협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등 해외 생산시설에만 의존하는 제약사들은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PBM 리베이트에 매출을 의존해온 기존 제약 모델의 붕괴 가능성도 체크해야 하며, 이는 중간상 없는 직접 판매 역량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처럼 자체적인 소비자 직접 판매 DTC 플랫폼을 갖춘 회사들은 이러한 유통구조 변화에 훨씬 빠르게 적응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RX 참여의 대가로 주어지는 FDA 패스트 트랙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풍부한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도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RX는 단순히 약값을 깎는 사이트가 아니라 관세라는 채찍으로 글로벌 제약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4가지 체크리스트와 투자 기준점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 중 궁금해하실 종목들이나 더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을 팩트 체크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월가 기관들은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매출이 전체의 50%를 넘는다면 정책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며, 30% 이하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분류됩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이 트럼프 RX의 핵심 타겟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희귀 질환이나 항암제 같은 전문 영역인 스페셜티 의약품은 유권자 체감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압박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했는지는 관세 면제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이는 화이자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럽이나 아시아 생산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PBM 리베이트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리던 구시대적 제약 모델은 투명성 규제와 직판 플랫폼의 등장으로 서서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인 DTC를 확보한 선구적인 기업들은 중간상 없는 새로운 유통 구조에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가 만료된 레거시 제품만 보유한 제약사들은 정책 참여로 얻을 실익이 적어 시장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약가 시장에서는 미국이 가격을 누르면 다른 나라의 약값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사들은 미국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국가의 보험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의약품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 글로벌 의료 자원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일부 제약사는 미국 가격 방어를 위해 타국에서 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극단적인 전략을 써서 MFN 기준 가격 산정을 무력화하기도 합니다.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이 정책은 생활비 인하라는 성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마케팅입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대승할 경우 현재의 압박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민주당이 이긴다면 정부 협상 위주의 방법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크 큐반의 코스트 플러스 약국 성공 사례에서 보듯 투명한 가격 구조는 이미 미국 제네릭 시장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RX는 이러한 민간의 혁신 모델을 국가 권력과 결합하여 제약시장 전체의 게임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PBM 모델의 구조적 붕괴는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유통 환경에 먼저 깃발을 꽂는 기업이 미래 제약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RX는 단순한 약값 할인 사이트가 아니라 관세라는 강력한 채찍과 시장 접근권이라는 당근으로 제약사들을 줄 세우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이는 관세를 통해 수입 의약품을 압박하고
동시에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여 글로벌 제약 공급망의 패권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비록 92%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실제 체감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약값을 90% 깎았다는 시각적인 숫자는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정치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런칭 직후 일본 제약주들이 급락한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상징성은 이미 글로벌 자본의 이동과 실물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제약사의 미국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지 혹은 지역별로 매출이 잘 분산되어 정책 리스크의 강한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비만이나 당뇨 같은 유권자 체감이 큰 만성질환 약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타겟이 되기 쉽고 항암제 같은 스페셜티 영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자처럼 미국 내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관세를 피하고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인지가 향후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PBM이라는 불투명한 중간상에 의존하던 과거의 모델을 버리고 자체적인 직접 판매 채널인 DTC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트럼프 알렉스 참여의 대가로 주어지는 FDA 패스트 트랙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입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중국 기업 우시앱텍 등이 퇴출당하는 바이오 보안법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셀트리온처럼 오리지널과 효능은 같고 가격은 싼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며 직접 판매만까지 갖춘 기업은 트럼프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하는 모델입니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관세 발동 시점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2026년 11월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지 혹은 방법론이 바뀔지를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승자는 누가 단순히 약을 싸게 파느냐가 아니라 변화된 글로벌 정책 규칙에 누가 가장 먼저 영리하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트럼프 알렉스의 본질과 4가지 투자 변수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주변 투자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분석이 필요한 경제 뉴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대신해 밤새워 리포트를 뒤지고 팩트를 체크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수익은 공부할수록 단단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똑똑한 투자자가 되어 함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